그랬냐면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래 기말고사 때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2차 부등식 파트에서도 당연히 2차 함수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만 당연하게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차 함수를 접근하시면 졸라 후회할 수 있다. 아, 그때 들을 걸.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쌤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겠지 하면서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자, 2차 함수는요, 무조건 그래프야. 알겠지? 그래프랑 x축.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한국말로 해석을 해야지만 잘 들려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세요. 한국말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랑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쌤이 너네한테 뭐 물어볼 거냐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대답하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제가 말했죠? 2차식 그래프라고. 그지? 그래프랑 0은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냐면 x축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랑 x축이랑 서로 같은 곳, 만나는 곳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간단한 한 문장에 그렇게 한국말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알면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고. 지훈아 뭐 보는 거야 씨발. 여기 뭐 줘? 담요 줘?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래프랑 x축이랑 이런 씨 돌대가리 같은 새끼. 그래프랑 x축이랑 같다. 만나는 곳. 알겠지? 그래서 여기 그림상으로 보니까 어디랑 어디랑 만나고 있어?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고 있지? 그게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 됐어?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풀 수 있어. 또 쌤이 하나 더 물어볼까? 자, 이것도 해석해봐. 이거. 자, 너네한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3초 줄게. 3, 2, 1. 자, 뭐야?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고르세요야. 알겠지?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게 2차 부등식이거든? 봐봐. 그래프 봐봐. x축보다 밑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부터 베타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전부 다 그래프로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존나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예, ax제곱으로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0,0이 꼭지점인 이런 그래프인데요. 축의 방정식은 여기 센터를 가로지르는 이 녀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0, 즉 y축이 축의 방정식이고, 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뭐 위로 볼록, 뭐 절대각하면 어쩌고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친구는 뭐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m, n이 꼭지점이 되는 거. 그치? 잼민이 때 다 배웠다, 그치?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일반형이라고 할 거거든요. 일반형. 그 쌤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냐면요, 여기 있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식을 외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끝이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얘만 해석하면 돼. 알겠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줄 모르는 3학년들도 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무조건 반띵의 제곱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반띵의 제곱.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무조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 그래프랑 x축, 그래프랑 x축. 알겠지? 그림을 보면 너네들도 무조건 그래프랑 x축 먼저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데가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끝. 그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랑 2차 방정식의 해는 쌤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곳. 두 군데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군데서 만나면 중근, 안 만나면 허근인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여기 허근을 가질 때, 그러면 안 만나는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랑 중근이랑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랑 판별식이 0인 거랑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다 같은 말이라니까? 알겠지? 머릿속에 그림이 먼저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그거 설명하는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수빈씨 뭐 보는데? 볼펜이랑 사귀려고? 나중에 사겨. 자, 알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뒤집어져 있다고 막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잠깐 일어나 있어, 졸리면. 자, 뒤집어져 있다고 판별식 0보다 작은 게 아니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알겠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둘이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온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이다. 안 만나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 끝이야. 알았지? 뭐 거창한 내용도 필요 없어.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2차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판별식 쓰면 돼요. 알겠죠? 네, 끝이에요. 내용.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뭘 알아요? 여기 이렇게 내리막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생기면 제일 조그만 데가 있는 거고 위로 볼록으로 생기면 제일 큰 놈이 있는 거지. 우리 최대 최소는 다 할 줄 알아. 그 꼭지점이 최대 최소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뭘 줄 거냐면 제한된 범위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한된 범위는 그림이 없으면 절대로 못 풀어요. 그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여기다가 만약에 1부터 x가 3까지라는 범위를 줬어. 그랬는데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최소값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4야. 여기 x값이 4야. 그러면 내가 표시하고 싶은 그래프는 1부터 3까지 여기까지라니까? 그럼 최소값은 여기야, 여기. 내가 여기만 쓸 거야. 여기 파란 데만, 여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면 그냥 등신같이 문제 존나 잘 풀어놓고 완전 제곱식도 개 이쁘게 만들어놓고 꼭지점도 다 구해놓고 그러고 4일 때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거 안 보고.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주어진 범위를 야야 이 새끼들 막 등 따시고 막 배부르고 하니까 막 졸리지 막. 그림 그려놓고 내가 필요한 범위 표시해놓고 거기서 최대랑 최소를 찾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63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에 x좌표가 1, 3일 때 밑줄 쳐봐.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가 1, 3일 때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써놓으세요. 이 차 방정식의 근이 1, 3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랑 x축,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이 1, 3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1하고 3이 근이라며.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한참 썼잖아. 그치? 1하고 3이 근이 되게끔 하는 거. 이거 전개하면 답이에요. 정신 차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석해주면 여러분들 존나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 그치? 착각하지 말고 이 말이 이 말이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연아 졸지 마라. 안 줄였는데요. 자, 636번 보자.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밑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거 보면 쌤이 뭐 하라 그랬냐면 옆에다가 그림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연결해서 무조건 써놓으라 했어. 무조건. 내가 이따 검사할 때 여러분들 풀어놓은 거에 그런 거 없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자, 무조건 연결해서 써.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림이랑 같이. 알겠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는 거야. 여기 짝수네, 짝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씁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분배 한번 하세요. 왜냐면 계산 실수 졸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어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때는 꼭 부동호 방향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K가 3보다 크다 그랬는데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3보다 큰 거의 최소값은 4가 되겠지, 그치? 자, 계산하는 거 적지 마. 이것만 딱 적어. 이것만. 뭐 적을 게 뭐 있어. 넘어갑시다. 자, 641번.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자, 밑줄.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래.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의 근. 똑같은 내용이야. 어떻게 풀 거야?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하고 2x 플러스 b하고 같다 라고 둘 거고, 좌변으로 다 넘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2차식 그래프랑 x축이랑 같다고 놓은 게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잖아.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마이너스 1하고 2가 근으로 나오게끔 식을 써주면 이거 전개하면 답이야. 알지? 요거 가지고 요걸 써주는 거예요. 다들 안 조는 놈이 없네. 안 조는 놈. 아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졸린 적이는 아닌데. 됐어? 이거 전개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졸지 마세요. 이거 10문제밖에 안 푸는데도 조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46번.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접할 때 밑줄.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그림 요렇게 그려줘야 되고 판별식이 0이다 써줘야 됩니다. 다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그것도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 완전 제곱식. 접한다. 저 그래프. 판별식이 0. 완전 제곱식.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얘랑 같다고 두고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판별식. 이렇게 돼서 K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 문제에서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다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요것만 딱 적으시면 돼요. 요것만 적어두면 돼. 뭐 필기할 것도 없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까지만 적으세요. 완전 제곱식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제부터 조금 다르지. 아까는 다 기본 문제였어. 자,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2. 그지? 자, 우리 직선은요 어차피 기울기랑 y절편 밖에 없어요. 표현하는 게. 안 그래? ax 플러스 b 중에서 기울기랑 y절편. 그러면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기울기 줬잖아. y절편 모르고. 그리고 접한다 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자, 근데 선생님 이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 기울기 2짜리 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안 그려요. 알겠죠? 이렇게 안 그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 얘랑 같다고 두고 이렇게 해서 풀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풀 거면 2차식하고 x축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지. 그지? 이렇게 안 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놓고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으면 아까처럼 그림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풀 때 이렇게 풀 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써가지고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가 0인 b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서 있어 빨리. 조금 서 있어. 졸면 뭐해? 아니 너네 시험이 일주일만. 시험은 댄스 씨. 조금 서 있어. 저기 뒤에 서 있어. 야, 서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 졸면 좀 서 있을 수도 있지. 스스로 서 있으려고 해야 돼. 뭐 말하는지 까먹었잖아. 알겠지? 자, 지금 내가 힌트에서 기울기 2짜리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고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해서 문제 풀었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6일 때라고 했어.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최대값에 대한, 그러니까 즉 범위가 안 나와 있지. 그지?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모든 실수야. 알겠지?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막 이런 거 없어. 안 나오면 모든 실수라고 다 같이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런 예외 사항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6이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오랜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 주시고 시작할게요. 맨 뒤까지 묶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딱 묶을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 선생님, 저는 음수로 묶는 거 존나 헷갈리는데요 하면은 여기다가 빈칸을 써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다 빈칸 써놓고요, 얘랑 곱해서 플러스 18 되는 거 뭐야? 마이너스 6이지. 그걸 쓰면 돼. 알겠지? 여기 묶을 때 저는 마이너스로 묶는 거 존나 못하겠어요, 분수로 하는 거 존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빈칸을 써놓으시고 걔랑 곱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1차 항의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6에 반띵하면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이 친구는 여기 앞에 있는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잖아, 그렇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k 플러스 18이다 라고 표기하는 것까지도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요 k 플러스 18, 즉 y값이 6인 거야,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0, 뭐야? 18. 답이 없어. 왜? 아, 이거 9 아니지 7이잖아. 아, 정말. 그래서 얘가 6이 나오려면 이제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는 요거 한번 필기할까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다 같이 필기 좀 합시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반띵의 제곱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띵의 제곱. 네. 27은 어디서 나와? 27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 이거? 이 27? 아, 요 27은 요거 3개가 완전 제곱식 된 거 보이지? 그거 말고 요 마이너스 9가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왜냐면 괄호 안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9하고 곱해서 밖에 써준 거야. 이해돼? 응. 똑바로 앉으세요, 언니. 깡패야? 깡패야? 건달 출신이야? 됐어. 완전 제곱식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제한된 범위 별표 3개. 자,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와. 무조건. 그냥 항상 나왔어. 안 나오는 거 없어. 내가 별표 3개 이상 친 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다음날 아침에 수학 시험 있는 때는 무조건 별표 3개짜리는 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2개 이상짜리는 다 보고 들어가시고. 자, 1에서 4까지의 이차함수라고 했어, 그치? 그럼 1에서 4까지는 동그라미만 쳐놓고 나중에 생각할 거야. 얘는 나중에 적용하는 애, 알겠지? 여기다가 1 대입하고 4 대입해서 이지랄로 풀면 살해당한다, 진짜. 여기 있는 숫자는 크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친구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으라 그랬어, 그치? 그리고 반띵의 제곱 4 더해주고 4 빼주고, 그리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4는 쓸모없으니까 2랑 곱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죠? 그림까지 꼭 그리시라 그랬어요. 그림 이렇게. 그래서 여기 x좌표가 2, y좌표가 마이너스 8 플러스 k인 것까지 표시를 해야 끝난 거야. 항상 이렇게 끝내야 돼. 알겠지? 자, 필기하지 말고 내가 말 다 끝난 다음에 필기할 시간 준다 했잖아. 개새끼야.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고. 제한된 범위를 내가 표시를 했잖아. 그치? 1에서 4까지를 그래프상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2에서 1까지는 한 칸 차이 나고 2에서 4까지는 두 칸 차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2에서 1까지는 좀 가까운 데다가 해주시고 4는 조금 멀리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쓸 거야. 문제에서 최대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친구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이 4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든지 여기다 넣든 어디 뭐 여기 다 식 4개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데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뭐냐? K인가 K? 4 집어넣으면은 4, 8, K죠 K.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4가 됩니다. 최대값이니까요. 됐어? 이 친구가 4인 거야. 저기 최대값이 4라 그랬으니까. 자, 필기하세요. 그림도 여기 색깔펜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두세요. 다 썼어? 이런 깡패 같은 새끼. 이해는 했어? 응? 일찍 보내줄게. 야, 하율아, 그러고 있으면 잘 수밖에 없어. 인간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잠들게 된다. 이거 이렇게 불편하게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 던져버릴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잘 수가 있냐? 뭘 앉아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다음에 사진 찍는다 내가. 자, 넘어갑시다. 자, 공통부분 별표 3개. 자, 2차 함수는요 문제 나올 게 너무 많아서요 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공통부분은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네, 공통부분에 대한 인수분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 이 친구는 그냥 전개하면 4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풀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라지 x로 치환할 겁니다. 근데 쌤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 치환하면 범위 생김. 치환하면 범위 기억해야 돼. 치환하면 범위.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펜들을 일단 내려놓으라니까. 왜 들고 있는 거야? 내가 쓸 시간 줄게. 살해당하고 싶어 너 진짜?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몰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지만 이 라지 x라고 치환된 저 녀석의 범위는 안 줬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을 먼저 그려볼 건데 이 친구는 x축 라지 x축이에요. 원래 여기가 y라서 x축 y축 이렇게 그리잖아 그림을. 그지? 언니 잠깐 서 있어. 눈이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 잠깐 서 있어. 자, 라지 x 스몰 x축이야. 그래서 이 친구 그림을 그려보면 1,-1이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1,-1이 꼭지점인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라지 x의 범위가 어디냐? 스몰 x는요 왼쪽 오른쪽 다 쓸 거예요. 왜냐면 모든 x라 그랬거든요. 모든 실수라 그랬거든. 근데 라지 x는 있잖아. 여기부터 위에밖에 안 써. 요 아래는 아예 없지 그래프가.
그지? 여기부터 위에만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라지 x의 범위는 뭐냐면 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지?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위쪽이 전부 다 라지 x의 범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치환을 하고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이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라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를 가지고 두 번째 풀이를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거. 여기를 이제 라지 x로 치환하면 y는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여기를 라지 x로 이렇게 치환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라지 x의 범위가 이거라는 것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지금 왜 어디? 네? 어디? 물어봐. 지금 물어봐. 저기까지 알겠어요. 치워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럼 끝나고 물어봐. 자,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7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쌤이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의 최소값은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7이지? 그지? 요 마이너스 7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잘 봐. 두 번 이차함수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 보고 필기할 시간도 줄게. 잘 봐. 알겠지? 자, 첫 번째. 이렇게 그냥 풀면 4차 함수야. 맞지? 지호야. 정신 차려. 이제 세 문제 남았어. 자, 이렇게 그냥 풀면 4차 함수야. 그래서 그냥 풀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똑같이 생긴 이 녀석 두 개를 치환할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생긴다 그랬어. 쌤이 치환하면 범위 생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치환하면 뭐 생긴다고 하면 범위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친구를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봐야지 걔가 범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림 그렸어.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요거 반띵에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됐어? 하율아 어디? 네. 물어봐.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어디? 빨리 물어봐. 네. 진짜 돼?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고? 여기 이 이차함수 그래프 꼭지점이 m, n인 건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가 m, 여기가 n. 여기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1 이 꼭지점이라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스몰 x의 범위가 전체라 그랬잖아. 전체. 그지? 라지 x는 위아래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 그래서 쌤이 여기 라지 x축, 여기 스몰 x축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라지 x의 범위는 위아래인데 위로는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 위로는 끝없이 올라가는데 아래는 없어. 어디까지냐면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이 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부터 위쪽이 바로 라지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라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할 일. 치환하는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그러면 난 이제 치환한 걸 풀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들을 다 라지 x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던 라지 x의 범위를 들고 와서 이렇게 쓰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이를 할 준비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완전 제곱식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꼭지점인 상태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뇌가 없죠?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제일 작은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 그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두 번 푸는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필기하지 말라 했잖아. 자, 필기하세요. 아니, 먼저 필기하고 째려보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필기할 때 천천히 이쁘게 필기하시면서 내가 왜 선생님이 설명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그림을 꼭 그리셔야 돼요. 그림. 2차 방정식이든 함수든 그래프든 다 그림 그려야 돼. 야, 규림아. 그럼 알아볼 수 있겠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미안. 글자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아랍어 같아.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써. 자, 넘어갑시다. 바로 옆에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x값이 0에서 5 사이고 2x-y가 8일 때 x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자, 되게 어렵죠? 그죠? x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y도 제대로 안 줬는데 갑자기 xy의 최대값을 구하래.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xy잖아, 그치? 근데 내가 주어진 범위가 지금 x예요, x. x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을 우리가 xy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식. 앞으로 여러분들도 x가 y랑 뭘 더해서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나왔다 이런 식이 있으면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x랑 y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x-8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오.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xy의 최대 최소인데 y 대신에 2x-8을 갖다 쓰는 거지. 됐어? 이 y 대신에 2x-8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 형태가 되죠. 그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쌤이 등으로 다 연결하고 있다는 건 다 똑같은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2로 묶을 거고요. 반띵의 제곱 더하고 빼고 할 거고, 앞에 있는 2랑 곱해서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쌤 지금 똑같은 형태로 그림을 여섯 번이나 그렸어. 그치? 이제는 할 수 있지.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0에서 5까지야. 그지? 0에서 5까지 표시하는 걸 잘해야 돼. 여기가 2잖아. 그치? 2부터 0까지가 조금 더 가깝고 5까지가 조금 더 멀잖아. 그치? 그래서 2에서 0까지를 조금 가깝게 표시하고 5를 조금 더 멀리 표시하시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8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값은 5를 대입한 값이겠죠. 5를 대입한 값.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 3, 9, 2, 18에다가 8 빼니까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 더하면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y였고 근데 xy를 모르니까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그 x값의 범위에 맞게끔 최대랑 최소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필기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아, 다 안 썼어? 썼어. 맞았어. 다 썼어? 됐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모든 단원을 배우면요, 활용이 항상 껴있잖아요. 그렇죠? 활용은 내가 아무리 이차 함수를 잘 배우고 갔어도 내가 멍청하면 못 풀어요. 수학적 센스가 없으면 못 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는 계속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 안 한 내 탓이지 뭐. 그지?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미리 공부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차 함수 관련된 내용은 이런 게 있는데요.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ABC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치? 자, 이거부터 딱 막히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도형이 나오면 미지수를 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미지수를. 근데 미지수를 두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요, 이렇게 돼요. 즉 여기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x는 4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축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 이차함수니까. 그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요만큼 온 거랑 4를 기준으로 요만큼 온 게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요만큼을 쌤이 뭐라고? A라고 그냥 표시를 할게. 그러면 여기 C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4에서 요만큼 온 거가 되는 거고 B의 좌표는 4에서 요만큼 간 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D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4에서 요만큼 간 거를 이 식에다가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 식에다가. 그지? 4 플러스 A를 갖다가 대입하면은 딱 Y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Y좌표입니다. 이거 너무 더럽다. 자, 내가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럼 둘레의 길이는 요 세로 길이 2개랑 가로 길이 2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쌤이 이거를 왜 잡았어? 4를 기준으로 여기 A만큼, 여기 A만큼이지. 그지? 그럼 BC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잘 들어봐. 4를 기준으로 A만큼 2A가 되는 거지. 그지? A만큼이라 그랬잖아. 2A야 2A. 그래서 2A가 두 개니까 가로의 길이는 4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대입한 값이 이거잖아. 이거 Y. 그지? 요게 두 개 있는 거야. 요게 두 개.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 볼까? 이거 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y좌표인데요. 우리 둘레의 길이는 2a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이 두 개 있고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에요. 가로가 2a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 아까 요거 계산하니까 요게 나오거든? 요게 두 개.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봐봐. 근데 A가 범위가 없지, 지금. 그지? 요 이차함수 우리가 이제 그 잼민 때는 사실 범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딴 거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범위가 되게 중요하잖아. 잘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보면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친구를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0하고 8이 근이야. 0하고 8이 근이야. 즉 여기 0하고 8에서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a 값이 요만큼 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4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냐면 8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8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바로 4가 되는 겁니다. 4. 0에서 4. 왜? 요만큼이 a 아니야? 요만큼이 a 아니야? 그 a가 얼마만큼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요만큼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가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차함수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8보다 조그맣게 가야 돼서 4부터 8 사이에 있는 a 값은 여기 4칸.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풀어줄 때는 a 값의 범위가 0에서 4까지다 라고 꼭 써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4가 안 되는 이유는 직선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0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필기하고 좀 쉬고 오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